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방광역시도 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된 뉴스가 나왔죠. 네. 큰 이벤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C드래곤님께서 보도 자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일단은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는 일부 해제되긴 했어요. 평택이라든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아,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게 오늘 현황이죠. 네.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빨간 날, 네. 빨간 줄을 친 게 이제 전부 다 해제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고, 네. 네, 다음에 이제 펜으로 바꿔서 이제 투기 지역은 이제 서울 이 지역이 남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과 지역으로 해서는 요 지역이 남아 있는 거고, 네. 나머지는 이제 이쪽에 남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해제된 것들. 그래서 이제 검은색만 오늘 남아 있는 것들이 그렇죠. 남았죠. 그래서 경기도에 보시면 이제 경기도 오늘 한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네. 해제가 됐습니다. 경기도의 조금 외곽지들이 거의 다 해제가 됐다고. 네. 그리고 이제 인천, 남동, 연수, 서구 이런 것들이 원래 투기 과열지구였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 단계 좀 낮춰진 네. 이런 케이스고 네. 네. 일단 세종이 좀 눈에 띕니다. 그렇네요. 세종이 지금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남게 됐죠.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관심이 많은 대구도 그렇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해제가 됐네요. 이게 수성구가 사실은 해제가 될까 말까 뭐 이런 논란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대구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최근에 또 대구의 이제 미분양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신호가 죽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성구도 이번에 해제 지역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성구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 놓으니 이제 해제해도 상관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는지 네. 좀 설명. 일단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기준을 두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네. 혜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네요. 일단 청약 부분으로 보면 원래라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4개월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유지 기간이 기본 6개월로 이제 다시 변경되는 거죠. 대폭 축소되네요. 네, 대폭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당첨되고라도 6개월 뒤에 또 청약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서는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도전 그리고 또 당첨, 재당첨 이런 기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는 세대원 그리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약 시장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부동산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출로 보면 중요하잖아요, 대출이. 중도금 대출 보증, 허브에서 이제 제공하는 보증이 세대당 한 건이어가지고 사실은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네. 분양권을 하나밖에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제는 해제가 되고 비규제가 지역이 되면 중도금 대출이 보증이 세대당 2건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분양권 2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조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1주택자들은 처분 조건. 근데 이제 전입 조건과 이 처분 조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단 기존에 서약서를 썼던 사람들은 유효합니다.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차이로 그렇죠. 그렇네요. 좀
좀 아깝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제가 오늘 21일 날 됐지만은 네. 실제 이 발의는 26일 날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행운으로 네, 다가온 것 혜택을 같아요. 받네요. 그럼 26일 지금 최근에 분양할까 하던 건설사는 미룰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26일 이후로. 근데 일단은 뭐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26일로 예정했던 그런 단지들은 아무래도 한 하루 이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이 50%였는데 이제는 60%까지.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한 번은 잔압이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잔압을 어떻게 하냐. 또 사실 금액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란 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 다 나온다. 조건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으로 나가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었어요. 2주택자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 이렇게 중과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해제되면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그냥 기본 세율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그리고 2년 실거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원래대로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청약권 상태를 2년 보유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 내가 이제 등기 쳤을 때. 네. 그렇죠. 등기 기준이니까. 자, 그리고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줘.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가 의무 제출이었는데, 이제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 이상은 있고요. 네. 이렇게 완화되는 규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완화됐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청약, 분양권의 규제고, 그것들이 거의 완화되니까, 이제 과거에 이게 2017년 파리 대책 때, 거의 이제 이게 다시 재등장하게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청약,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이 시장을 주도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과거에 이제 국토교통부는 봤던 거고, 지금은 이 새 아파트들을 풀어주더라도 가격이 안 오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풀어준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전체적인 분양권도 그렇지만은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줄었거든요. 네. 거의 대폭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지역 침체기를 좀 대비한 정부에서의 발빠른 어떤 그런 완화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3포인트가 청약 대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투자뿐만 아니라 뭐 실거주 때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실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좀 기회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약 시장, 청약 분양 시장부터 좀 활황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또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매 제한도 풀리지, 그다음 중도금 대출 한도도 50%에서 60%가 되면 10% 차이인데 5억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원래 내 돈이 필요한 게 계약금 10%, 그다음 이제 중도금에서 또 10%가 잔압이 필요했으니까 맞죠? 그렇죠. 60% 대출이 될 게 50%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 차이라는 잔압이 냈었거든요. 그 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금 10%에 중도금 10% 하면 또 5천이 들어가서 1억이 필요할 게 요 5천이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요즘 뭐 지방에서도 사실은 6억대 이상 아파트 분양가가 6억대 이상인 지방 광역시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내 돈 아끼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또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요때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도 사실은 이제 분양권을 사도 전매 제한을 못 하니까 이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사실 이 전매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맞죠. 저희가 뭐 대부분 여러 번 갔잖아요. 전매 제한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되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량은 조금 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분양권부터 거래량이 좀
반등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기틀이 마련된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까지 보고 네. 그러면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보자. 아무래도 지방에 해제된 지역들이 대거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살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녹록치 않죠. 그죠? 네. 분위기가. 일단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폭등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부산이거든요. 부산. 네. 그래서 부산 분들은 이번에 또 해제가 됐잖아요. 근데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죠. 지금 부산에 있으면서도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다른 이유가 저는 이제 그게 가격에 있다 보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네. 뭐 좀 시장성에 있다. 네. 그 시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에 있다. 이래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부산이 해제됐을 때 당시만 해도 요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주택 금융 통계 시스템에 와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걸 다 제외를 시키고 자 부산이 다 일단 해제를 하고 부산을 보겠습니다. 네. 부산을 보면 부산이고 전북을 빼고 이제 부산을 보면요. 과거에 요때 2011년도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고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 2017년 있죠. 요때가 또 고점이었어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거의 한 16년 이후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때 규제가 땅 하면서 터지긴 했지만 이미 요때는 뭐다? 부산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부담된다. 전 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부담된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점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덜 되는 시점으로 넘어오는 거죠. 네. 예. 그러는 찰나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얘가 급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앞전 고점을 돌파했던 게 2017년이고 요 2017년을 또 돌파했던 게 2022년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21년, 22년 구간이에요. 네. 요때는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었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가격이 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의 고점을 뚫기는 힘들다. 그렇네요. 네. 근데 요때 이제 서울을 보면요. 네. 서울은 또 뭐가 있었냐면 2017년 파리 대책 때 규제가 있었죠. 그래서 부산은 요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더 큰 규제였어요. 투기 가열지구나 투가 지역. 예. 근데 요때 이제 서울을 보면 요때 2017년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분기별로 나오니까 이제 딱 8월 달이 안 나오는데 2017년 4월에서 2018년 1분기, 2017년 4월이 아니고 4분기와 3, 4분기를 보면 되겠죠. 8월 달이니까. 한 요 정도 시점인데, 요때 당시 시점을 보면 서울의 전 고점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하다. 아직까지 부담이 덜 된다. 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날 규제가 같이 적용이 됐는데, 더 강한 규제는 서울, 네. 더 약한 규제는 부산이었는데, 시장성 자체가 서울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이제 규제를 이겨내고 상승할 수 있었고 부산은 규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시장성, 가격 이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저도 기억나는 게 네. 2015년부터 이제 보면 좀 반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한 17년까지 그때 서울 갭 투자 정말 성행했거든요. 그렇죠. 뭐 들어보셨죠? 네. 갭 500 처음으로 그렇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때 굉장히 많이 구입하셨던 분들 그 이후에 18, 19, 20년도까지 굉장히 웃으면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변에도. 그렇죠. 강남도 3천만 원대 진입이 가능했었어요. 송파구. 요때 기억이 나는 게 그거를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었는데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일단 부산이 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상태다. 이미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되는 상태에서 규제가 해제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 한들
물론 이제 이 문턱은 조금 낮춰졌지만 이걸로 인해서 과거처럼 버라이어티한 상승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대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대구도 여전히 이제 조금 고평가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그렇네요. 과거 정고점 대비는 돌파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를 올해 한 중순쯤에 풀어줬었죠. 6월이었나? 네. 예.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줬는데 뭐 기차표가 매진되는 사태도 있었지만 뭐 크게 맞죠. 부산만큼 그런 영향은 없었죠, 맞죠. 분양권이 조금 사라진 느낌. 그런 네. 느낌. 네. 그도 입주가 뒤로 밀린 확 뒤로 분양권들이 네, 안전한 상태. 사라진 정도. 네, 그 정도였어요. 그게 왜냐면 입주가 뒤로 가면 큰 물량은 좀 감소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매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영향은 플러스 영향은 있지만 문턱을 좀 낮춰주는 영향은 있지만 시장을 바꿀 정도의 강력한 영향은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성구가 풀렸는데 우리 지방광역시 중에 3대장이 어디냐면 대구의 수성구, 네. 부산의 해운대구, 네.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구 이게 이제 좀 3대장급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해보면 아니면은 순위 뭐가 있을까 최고가로 보고 네. 우선 한번 보시죠. 네, 최고가로 제가 모바일로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자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잖아요. 네. 해운대구에 보니까 이제 구평 81에서 85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건 거래된 거고 한 1년치 거래를 봤을 때 이제 마린시티 자이가 18억대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가 17억대 이렇게 18억에서 한 17억 15억에서 18억대 정도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를 보겠습니다. 네. 대구를 보면 수성구잖아요. 여전히 이제 한 15억대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은 것 대비는 막 싸다는 느낌은 안 들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벙어를 봤을 때 거래되는 게 그렇게 막 싸게 거래되는 것들은 없어요. 최근에 17년에 거래된 게 15억대예요. 네. 이게 아마 연도로 좀 가면 이 재건축 가능한 단지가 한 17억대 이렇게 거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도 사실 이 수성은 만만치 않아요. 네,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 인천 송도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이 여기 네. 그다음 연수구죠. 네. 연수구 송도로 가면 이제 뭐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전히 이제 최고가는 거의 한 14억, 15억대였는데 최근에 거래된 거는 요 22년 거 있네요. 13억대 있고 맞죠? 송도 더샵 이런 게 한 10억대 거래된 게 있나? 최근에 이제 10억대 거래된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대장 중에서는 최근 10억대 거래된 걸 보면 오히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부산보다 또 대구보다 오히려 대구보다도 인천이 싸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구로 가려던 수요가 유턴해서 다시 인천 송도로 가버린다 이런 말이 이제 이런 건 때문에 이제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천은 규제 해제 지역에서 포함이 안 된 거고. 그래 보면 인천은 맞죠. 네. 여기 인천은 여전히 규제 지역이죠. 네, 조정 네. 대상 지역이죠. 아직 있네요. 네. 그죠? 인천 연수구가 조정 네. 대상 지역이네요. 여전히 맞죠. 네. 근데 투기가일지구에서 주동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으니 좀 나아지긴 했어도 여전한 규제 지역이다. 네. 이거를 이제 보면 수도권에는 아직까지는 잠재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해제하기가 좀 겁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세종시가 뭐 3억에서 6억 뭐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다고 뭐 기사가 났는데 네. 사실 안 풀어주는 게 이상하거든요. 가격만 보면. 하지만 이 세종시에 대한 전 도시적인 특징이 그렇네요. 있다 보니까 좀 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앞으로도 좀 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왜냐 아직까지 여전히 세종은 이 청약 경쟁률이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요즘은 입주 물량을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네. 입주 물량을 보면 이제 인천으로 가보면 22년 이후를 좀 볼까요? 아니면 조금 앞으로 해서 한 요 정도? 이제 지금 22년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물량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올해 특히나 조금 더 안 좋기는 한데 23년까지만 버티고 나면 인천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심리도 조금 있어요. 저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물량이 2.5배 되는 물량이라서 15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소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연수구를 보면 이제 24, 25 이제 요때가 끝나고 나면 좀 덜 하기 때문에 요때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네.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23년, 24년이 많은데 요 이후로 좀 덜 하잖아요. 네. 근데 인허가 물량까지 하면 뭐 좀 더 봐야 15년도 되는데, 마찬가지죠. 봐야 되는데 이제 수성구를 또 보자면 23년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대구의 수성구의 이제 실거주자 혹은 대구 수성구를 가장 저렴하게 사고 싶다. 노려볼 만한 사람. 이게 딱 23년으로 좀 한정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도 이 23년의 수성구를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많더라고요. 않을까요?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규제 지역 해제만으로 좀 약하다 보고, 네, 지금 이제 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출 규제거든요. 첫 번째는 대출 규제고, 부동산을 자기 돈으로 다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대출을 끼고 사거나 네.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요. 맞아요. 근데 또 이 전세조차도 전세를 자기 돈으로 다 들어가기보다는 전세 대출을 끼고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작년 2021년 하반기에 나왔던 가을에 나왔던 대출 규제가 네.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를 좀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C 드래곤님도 대구를 사고 싶지만 네. 못 사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그리고 또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 네. 지금 주택을 좀 어떻게 네. 하지 않는 이상 맞죠? 일단 뭐 저는 세금 부분도 내가 돈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장 큰 게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을 반등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본 같은 또 그 앞전에 미국 같은 어떤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좀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실제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국민들을 좀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대출에 대한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출이 가장 아무래도 큰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어차피 돈이 많아서 그래도 버텨요. 네. 그러니까 누가 힘드냐면 종잣돈이 작은 분부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같은 규제이고 같은 경기 침체지만.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풀어오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서민들이 많이 샀다가 이 금리가 오르면 누구부터 타격을 받냐면 또 서민부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함부로 풀기는 힘든 시점인 것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네, 바람은 국민의 바람은 크다. 네, 맞죠. 그렇다고 이제 또 이 신호를 또 그냥 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앞으로 어디를 준비해야 되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역시 대구지 않느냐. 좋죠. 네. 과거에는 이제 수성구가 아직까지 많이 안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성구를 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수성구의 새 아파트를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한 시점에 살 수 있는 게 입주 물량이 폭탄인 23년부터단 말이에요. 그때뿐이다. 네. 그래서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이 시점에 수성구를 좀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이 시점에 가장 눈여겨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대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성구를
이제 앞으로 수성구가 입주 물량이 이제 이것보다는 많은 시절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네. 시점이거든요. 이렇대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수성구를 가장 싸게 사기는 좀 힘들면 힘들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수성구를 싸게 사기에는 지금이 또 찬스가 왔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올해 22년 말부터 23년 그래서 수성구를 본다면 지금이 또 이 위기의 장이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 수성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장모님도 사실은 대구에 뭐 좀 진입을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또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를 보시는 분한테만 기회가 있다. 음. 저희가 사실 강장모님하고 우리 대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대구에 많이 갔잖아요. 계속 다니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고. 저번 주도 갔어요. 저번 주도 네. 갔었잖아요. 확실히 많이 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확실히 투자의 결실은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참고로 시비님하고 저하고는 아직 대구에 씨앗이 없고 그렇죠. 예, 계속 노리고 있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는 강장모님이 약간 좀 부럽긴 해요. 네. 아, 네. 일단은 씨앗을 뿌렸으니까 네. 네. 나중에 어떤 나무가 자랄지는 크게 자랄지 모르지만 뭐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씨앗을 심었다는 것 자체에 네. 저는 굉장히 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밥 한 번 안 사더라고요. 아, 네. 사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얻어먹죠. 한 10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문턱은 조금 낮아졌지만 예, 시장을 바꿀 만하기에는 아직 힘들다. 네.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완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심리가 조금 완화돼야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시그널을 계속 보면서 이 시장을 주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